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도 에이스 신규 상장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최근에 많은 ETF들이 상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ETF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린 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 재미있는 ETF가 상장해서 가져왔습니다. 에이스 미국 대형 가치주 액티브 그리고 에이스 미국 대형 성장주 액티브입니다. 성장과 가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던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가 왔는데요. 어떤 ETF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와 함께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자산 배분입니다. 어디에 몰빵하지 말아라, 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투자를 정말로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치주냐 성장주냐, 정답은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몇 년간 성장주가 이끌어왔죠. 그렇다고 가치주를 버릴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치주는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성장주와 가치주,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을 대신 해주는 ETF가 상장했습니다. 이 두 개의 ETF는 미국의 VUG 그리고 VTV라는 ETF를 따온 것인데요. 뱅가드의 ETF입니다. 뱅가드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제 SPY를 제쳐버린 S&P 500 ETF의 1인자가 된 부의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본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주들의 시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총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 미국 대형 성장주 액티브가 11월 11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막 2주가 지났는데 시총이 4천억이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대형 가치주도 1,600억 원이 넘었네요. 아마 영상을 올라가는 시점에는 2천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이 ETF는 빠른 속도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성장주도 그렇지만 가치주 ETF도 엄청난 속도죠. 최근 가치주들의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의 소외를 받고 있음에도 이 ETF는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워낙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주들을 기준으로 장기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0년 정도 됐는데 성장주 기준 1000% 수익입니다. 물론 이 수익률은 나스닥 QQQ보다는 낮습니다. 나스닥의 같은 기간 기준 1200% 정도 올랐더라고요. 다만 최근에 나오는 액티브 국내 상장 ETF들은 사실상 청출어람 ETF가 많습니다. 본주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액티브 ETF는 높은 보수를 주더라도 운영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는 모르니까 지금의 수익률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본주들의 성과만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대체 이 ETF는 어떤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먼저 대형 성장주를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빅테크 탑7이라든지 기존 기술주 ETF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액티브하고 핫한 건 다 있죠. 일라엘리도 있습니다. 한동안 지하실 내려가다가 지금은 어느새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죠. 대형 기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 상위 종목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전부 시총 상위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죠. 157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 종목을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기술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얼티 인컴, 도미노 피자, 그리고 다양한 가치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국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AI 관련주들이긴 합니다. 반면에 가치주는 금융주가 38% 비중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마이크론이긴 하네요. 그 외에는 시티그룹, JP모건, 찰스 슈왑, SCH도 유명한 ETF 운용사죠. 이 은행 자체의 티커입니다. 상위의 금융사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장주는 AI 관련 최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워낙 공고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본주와 비슷하긴 하지만 가치주는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도 많네요. 이 차이가 과연 액티브 ETF로서 초과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종목들로 보면 사실 크게 제 입장에선 정말 투자 매력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ETF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컨셉과 다르게요. 다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입니다. 물론 저는 배당을 좋아하고 배당주 중심으로 보유하면서 기술주와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섞는 투자를 하고 있죠. 한편으론 가치주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오랜 기간 가치주 소외로 기술주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ETF의 성과는 그 성향에서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면서도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투자를 하느냐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특정 섹터 몰빵이 아니라 분산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ETF 소개에서 지속적인 스타일 투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일 투자는 단순히 패시브 투자에 더해서 어떤 기업이냐가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진 기업이냐를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여러가지 복잡하게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맞춰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ETF의 투자 방식은 두 가지를 동시 투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상반되는 ETF를 동시에 투자하면서 오로지 두 가지의 ETF로 비중 조절로
상황에서도 수익률 극대화와 하락 방어를 진행하는 것이죠.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최근 AI 일변도 시장으로 가치주보다 기술주 중심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종목은 기술주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사실 에이스 미국 대형 가치주 쪽에 더 관심을 갖는데, 제가 가치주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기술주 일변도 시장이 당연히 앞으로도 중심을 이루긴 하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치주가 선방하는 시점이, 그리고 역전하는 시점이 발생하거든요. 최근에만 해도 그동안 소외받던 헬스케어들이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좋았는데, 가치주들의 흐름이 한 번은 무조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기술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절한 가치주를 찾기 어려웠다면 결국 여기서 가치주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SCHD의 패시브적 움직임보다 최근에는 액티브들의 성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 보니까 가치주 포트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돌고 돕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회복과 확장, 그리고 후퇴, 이 사이클을 어디서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길이의 차이일 뿐 무조건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역사가 그랬고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정점이라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는 미쳐 날뛰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실물 경기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정까지는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정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아예 없어지고 멈추면 그때가 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도 언젠가는 다시 후퇴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이클에 에이스 미국 대형 성장주와 가치주는 적정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디서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면서 갑자기 코스톨란이 달걀 이론이 생각나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도 이 달걀 이론 기준으로는 한 B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트럼프도 채권 투자를 엄청나게 하긴 했죠. 결국 주식도 경제도 사이클인가 싶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비중 조절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맞는 최적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중 조절에는 극한에 반대되는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사실 비중 조절과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여기에 채권과 금이 더해져야 정석적인 자산 배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비중 조절과 분산 투자는 겹치지 않는 투자겠죠. QQQ를 투자하면서 S&P 500을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 아닙니다. 각 섹터와 종목당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분산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QQQ와 SCHD입니다. SCHD가 근 3년간 정말 지옥을 겪고 있고 성과 부진으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요. 미래에 슈드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투자자의 인내심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슈드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상대적 포모 현상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정말 어디가 하늘인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슈드는 3년간 박스권이니까 말이죠. 다만 QQQ와 SCHD의 중복도는 정말 상당히 낮습니다. 종목 수로는 6개, 그리고 비중으로 치면은 겨우 5%가 겹칠 뿐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때 나스닥과 가장 어울리는 ETF는 슈드가 꼽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VUG와 VTV는 종목 수로는 18개가 겹치긴 하지만 실제 비중은 2%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본주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었지만 아직 이 신생 ETF의 성과는 물론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런 중복도만 보면 두 개를 투자해서 비중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까요? 결국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추가 수익을 추구하거나 방어 자산을 투입하여 하락을 방어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다만 이 말은 액티브 ETF의 숙명이긴 하긴 하지만 결국 이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실력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생기긴 합니다. 물론 이런 배타적 조정 전략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변화가 결국 어떤 시점에서든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스타일에 맞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주 비중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성장주 액티브, 가치주 액티브를 추가해서 너무 편중된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만 잘 몰랐던 분들은 그냥 둘 다 투자해서 적절한 성향에 따른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성장 투자자인지 가치 투자자인지 성향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탑10 이외의 상세 종목들을 보면 성장주 이외에도 에이스, 미국 대형 성장주에도 리얼티 인컴이나 치폴레, 도미노 피자, 아메리칸 타워 등 전통적 배당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적죠. 무조건적인 성장주만 담은 것은 아닌 것이죠. 가치주도 상위에 현재 은행주가 많긴 하지만 하위에 홈디퍼나 에너지주, 여러가지 종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가치주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금융 쪽이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ETF인 만큼 성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중복도가 극도로 다른 두 개의 ETF를 투자함으로써 자산 배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대처 가능한 ETF인 것이죠. 두 개를 투자해서 비중은 정말 취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저라면 7대3 정도, 기술주 7, 가치주 3 정도 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만약 지금의 경기 상황이 고점이다 생각하면 반대로 가치주를 7, 기술주를 3을 가져가면서 적절하게 비중 조절해 가면서 양쪽으로 계속 돈의 이동만 해주면 되는 방법은 어떨까요? 에이스에서 모처럼 상장 후 정말 순식간에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ETF인 에이스 미국 대형 성장주 그리고 에이스 미국 대형 가치주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